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느새 계절이 여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다녔는데 요 며칠 사이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도 좀 쌀쌀한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씨의 어떤 변덕스러움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좀 거칠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심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 뒷부분의 부록으로 37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심경 전문을 싣고 있는데요. 그 심경 전문을 하나씩 해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표지 마찬가지로 날개 부분에는 저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이렇게 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표지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을 끝으로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 천년을 이어온 은밀하고 위대한 문장 37, 아마 심경 전문 37개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그런 마음과 투쟁하고 화해하는 긴 여정이다. 공부는 마음을 나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한 과정이다. 마음 공부, 나의 동굴에서 마음을 기꺼이 들여다보는 고독. 이제 내가 나다워질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심경이라는 책을 소개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고 퇴계 이황도 마찬가지고 매일 이 심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뒷표지에 적혀 있네요. 저자는 조윤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높은 경지에 이르셨다는 성현들마저도 계속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깊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글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이 심경이라는 책에 심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집안이 몰락하고 유배지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유배지 초기에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떡장수 노파의 집에서 뒷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산 정약용이 소학이라는 책과 심경이라는 책에 심취했다고 하는데요. 소학이라는 책과 심경이라는 책에 대한 소감을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학지연은 옛 주석을 보충하는 것이고 심경밀험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다산 정약용이 마지막 공부를 심경으로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 공부를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담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진 않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책은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정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인데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책에서는 맹자, 공자, 주자 등 옛 선현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 공부 그리고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나의 잘못보다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천하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 자공이 군자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께서는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후에 그에 따라 말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희는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하고 그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의 중요성,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성현들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망록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저 경을 말하고 도를 논하는 것은 재능과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용모를 드러내고 두루 행하는 일이 예에 맞는 것은 실천이 쌓여 습관이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중을 따져보면 행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무겁지만 그렇다고 경을 말하고 도를 논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말만 하고 내실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병통이 된다. 성현들의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들이 일을 행하는 데서 구하여 얻도록 함이었다. 공부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인데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공부와 수양, 실천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만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실제 지도만 보고 그 영토를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는 결국 실천이 따라야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마음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떤 실천으로 옮길 때 가장 그 실천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나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지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율곡이이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미 나쁜 습관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율곡이이 선생이 주고 있다. 오래된 습관은 단칼에 자르듯이 뿌리를 잘라 버려야 한다. 뿌리 뽑듯이 단칼에 잘라내야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습관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습관의 힘이라든지 습관의 재발견, 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뭐 여러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는 아주 작은 단위로 습관을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습관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큰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곡 이희 선생님께서는 단칼에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칼에 습관을 자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TV 보는 습관을 계속 버리질 못하고 있는데요. 뭔가 마음이 지치고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멍하게 TV를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시간 충분히 즐기면 그것도 뭐 저에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항상 TV를 보고 나면 뭔가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단칼에 잘라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마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옛 성현들은 그런 공부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단칼에 잘라내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나쁜 습관도 잘라내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실천을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마음 공부 그리고 실천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산정리학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정리학용이 해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리학용은 마음을 수양하고 학문에 증진하는 것을 대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멀리하는 것을 소체를 따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체를 따르기 위한 방법은 경전, 즉 인문학 공부를 통해 덕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다.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거듭하고 그 생각을 통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다.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는 책을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나귀가 책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성찰 없는 지식의 축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 실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문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문학을 통해서 성찰을 이루고 통찰력을 키울 때 마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기기도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책의 주제를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잃어버릴까 마음을 수시로 돌아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라. 절문근사라고 하는데요. 절문근사는 공자의 제자 자하가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친 말로 논어에 실려 있다. 절실하게 묻는다는 것은 간절한 자세로 배움을 구하고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까이 생각하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말한다.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배움은 현실에서 괴리되어 실천하기 어렵다. 결국 배우려는 자세, 절실하게 간절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배웠으면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진정한 공부고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담겨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자의 이 이야기로 책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다.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저자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라. 그 실천을 통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